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총기 참사와 관련해 총기 소유를 규제하자고 역설했습니다. 미국이 킬링필드가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총기 구매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아이오와주의 한 대형교회 주차장에서 총기 사건이 벌어져 어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북가주 버클리에서는 총기 난사 계획을 세우고 동참할 학생 모집에 나섰던 16살 관 고등학생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 수는 어제 5,0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해 5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과 입원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달 말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재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한국 입국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백신 미접종자에게 적용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오는 8일부터 해제됩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제공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분량은 제한적이어서 주택 건설에 동원돼 있는 군인들에게 우선적 접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가주 개솔린 평균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오늘 갤런당 6달러 26.6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6달러 24.6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관 25주년을 맞는 게티센터가 전시와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가운데 특히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한인타운을 방문해 이벤트를 펼칩니다. LA 카운티에서 첫 원숭이 두창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해당 주민은 최근 여행을 다녀왔고 현재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은행들이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에 맞춰서 최근 잇따라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까지 당 혁신을 논의할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2년 뒤 총선을 대비해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공천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마치자마자 연일 경제와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태풍이 마당까지 들어왔다는 비유까지 들면서 선거 승리를 입에 담을 때가 아니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NBA 파이널 1차전에서 보스턴 셀틱스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120대 108로 꺾고 먼저 1승을 거뒀습니다. 팔꿈치 통증 소식에 들렸던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결국은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42.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보다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6월 3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자, 2부에도 먼저 사과 양해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방송이 오늘 원활치 않습니다.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 일단은 검은 화면이지만 그래도 또 소리는 잘 들리니까 뉴스 전달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확진자 수 크게 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 수는 어제 5,047명으로 집계됐고 입원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해 52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원 환자가 크게 늘면서 LA 카운티 보건국의 바바라 페레아 보건국장은 입원 환자들이 크게 늘면서 만약에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위험도가 LA 카운티가 높음의 카테고리로 격상되면 마스크 착용이 재시행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증가세와 입원 환자 수가 꺾이지 않고 계속되면 이달 말경 6월 말쯤에는 실내의 마스크 착용이 재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이행해야 했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다음 주 수요일인 오는 8일부터 해제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감안해서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6월 1일자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 후 받아야 하는 코로나 PCR 검사도 2번에서 1번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이 결국 LA 카운티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해외를 다녀온 성인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됐고 가족 등 주위 인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현재 격리 중입니다. 세크라멘토에서 3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이 확인되는 등 캘리포니아에도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아침 발표한 5월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지난달에 비농업 일자리가 39만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일자리 수는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지난달의 일자리 증가폭은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1만 8천 개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다만 전월 43만 6천 개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돼서 최근 13개월 만에 가장 증가폭이 적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언론들은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통화 긴축 정책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기업들이 경제 전망을 낙관하면서 고용을 늘리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개솔린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6달러 26.6센트입니다. 7일 연속 상승인데 어제에 비해서 4.5센트나 올랐죠.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야, 이러다 7달러 되겠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도 또 우려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에 비해서 4.6센트가 올라 오늘 갤런당 6달러 24.6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솔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가솔린 가격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100일이 지나는 동안 1달러 47센트가 올랐습니다. 또 메모리얼데이 연휴 동안에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가솔린 수요가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계속 불편한 관계였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예정된 유럽과 이스라엘 순방 일정에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추가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AP통신도 세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말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의향을 갖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첫 회담을 통해서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트럼프 행정부 때만 해도 미국과 밀착 관계였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냉랭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장 큰 여파, 지금 물가 상승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값의 경우 산유국인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올 초와 비교해 50% 넘게 올랐습니다. 산유국들의 협의체 오펙 플러스도 추가 증산에 합의는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유가를 잡을 수 있을까요? KBS입니다. 주유소 앞에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매달 오르는 기름값에 주유소를 찾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I am very angry about this. It's too much this month. But this month is coming triple what he deduct last month. 아랍에미리트는 대표적인 산유국이지만 올해 들어 기름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56%가 올랐는데 처음으로 리터당 4디람, 우리 돈으로 약 1,36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 유가가 날로 치솟는 가운데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증산 규모를 더 많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과 8월 하루 64만 8천 배럴씩 증산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기존보다 50% 많은 양으로 예상을 뛰어넘은 추가 증산입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이 해소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국제유가는 오히려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쟁 이후 줄어든 러시아산 원유 공급량이 하루 100만 배럴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를 메우기에도 부족한 양이라는 겁니다. 또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합의로 오펙 플러스 회원국 가운데 증산 여력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의 원유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기름값 폭등을 잡는 데 충분할지 여전히 회의적인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6월 3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남가주 지역은 다소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흐린 날씨 보이겠고 오후에는 간간히 햇살이 교차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5, 6도가량 내려앉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까지 오늘 같은 패턴 반복되겠고 낮 기온도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8도, 63도, 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 84도, 60도, 해안 지역은 68도, 60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점차 흐려지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67도, 낮 최고 기온은 88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러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PD가 사우스 LA 등에서 이번 주말 음주 및 약물 운전 DUI 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LAPD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사우스 LA 지역에서 DUI 순찰을 강화하고 그리고 체크포인트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에는 슬라우슨 애비뉴와 110번 프리웨이에 만나는 곳에도 DUI 체크포인트를 설치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LAPD는 DUI는 술뿐 아니라 운전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 그리고 처방 및 비처방 약물, 마리화나에 취해서 운전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DUI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에서 DUI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DUI에 적발된 운전자는 면허정지 그리고 평균입니다. 13,000달러 이상의 재정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에 15,000여 달러의 재정적 손해를 보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2만 달러 이상의 손해, 보험금 상승,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LA국제공항 LAX가 공사비 20억 달러를 들여서 짓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통합 렌트카 서비스 단지의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 오픈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입니다. LA국제공항 측은 통합 렌트카 단지의 핵심 건물인 중앙 렌트카 터미널 빌딩의 공사가 완료돼서 앞으로 각 렌트카 회사들이 내장 공사에 돌입하게 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내장 공사와 중앙 렌트카 터미널 주변 도로 또 정비 공사가 모두 완료돼 내년 여름 예정대로 시설이 오픈되면 현재 LAX 인근에 분산되어 있는 헐츠, 달러, 트리프티, 엔터프라이즈, 알라모, 내셔널, 에이비스, 버짓, 페이리스, 그리고 직스트, 팍스, 유럽카 같은 모두 20여 개 렌터카 회사들이 한 곳에 입주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통합 렌트카 서비스 단지는 신축된 렌트카 터미널 건물을 중심으로 총 면적이 630만 스퀘어핏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는 7일 예비선거가 다가오면서 한인 투표자들도 늘고 있는데 내일 토요일부터 한인타운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도 투표센터들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합니다. LA카운티 선거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LA카운티에 120개 투표센터가 설치됐던 가운데 오는 4일부터 나머지 522개 투표센터가 설치됩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투표센터 포함되어 있는데요. 3가와 옥스포드에 있는 YMCA 센터, 12가와 베렌도의 베렌드 중학교 내일부터 설치가 됩니다. 한인타운과 가까운 곳 라파옙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윌셔팍 초등학교, 프랭크 델 올모 초등학교, 이 곳에서도 이제 내일부터 투표센터가 설치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내일부터 많은 투표센터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투표센터 위치는 LA 선거국 웹사이트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선거국 웹사이트를 통해서 각각 투표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투표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선거 당일 7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LA 한인타운 인근 투표센터 모두 같은 시간에 운영이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투표센터는 오늘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내일부터 6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선거 당일인 7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를 합하면 17,000여 명의 한인 유권자가 투표한 상태입니다. 13만 8,261명의 한인 등록 유권자 중 12.8%가 투표를 마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6월 7일에 열리는 예비선거를 앞두고 남가주에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단연 LA시장입니다. LA시장 선거전이 이제 사실상 2파전으로 압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LA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카런바스 캘리포니아 37지구 연방 하원의원과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리 카루소 후보가 치열하게 선두 다툼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리 카루소 후보가 37%로 지지율 1위이고 카런바스 후보는 35%로 2%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유권자들이 10%며 케빈 들레온 LA 14지구 시의원 6%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가 카런바스 연방 하원의원 측에서 의뢰에 이뤄진 조사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리 카루소 후보가 현재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선거의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자신의 당파를 고수하면서 게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검찰총장이 손쉽게 승리하는 등 큰 이변이 없을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 버클리 정치학 연구소와 LA타임즈 공동 여론조사 결과 게빈 뉴섬 주지사는 25명의 도전자를 압도하는 것은 물론 11월 8일 중간선거 1대1 경쟁에서도 게빈 뉴섬을 위협할 만한 후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롭 본타 검찰총장 역시 다른 4명의 후보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에릭 시클러 공동 디렉터는 전체적인 그림은 현직 정치인들에게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이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 취향에 맞춰서 최근 잇따라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이 디지털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효로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경우 온라인 개인 체킹 계좌, 정기예금, 머니마켓,
개인 세이빙 계좌의 경우 지점을 찾지 않고 온라인으로 빠르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디지털 송금제를 통해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빠르고 안전하게 송금하거나 계좌로 바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홉 고객은 뱅크 오브 홉 데비카드를 삼성페이, 애플페이, 구글페이 앱에 등록해 온라인 쇼핑몰과 결제기계가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데비카드 설정을 관리할 수 있는 카드 발렛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출 한도와 알림 맞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서희 뱅크 오브 홉 홍보 담당 오피서입니다. 그리고 편리하고 정확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 납부 대상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요금 납부 서비스, 그리고 지점이나 ATM을 굳이 찾지 않더라도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체크를 디파짓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체크 디파짓, 그리고 명세서를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스테이트먼트 등의 이 종합적인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은 처음에 계좌를 오픈하는 것에서부터 지점 방문 없이 은행 서비스 이용, 은행을 이용하면서 재무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앱을 사용하는 방법 등 다각도에서 디지털 뱅킹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미는 온라인으로 현재 웹사이트에서 체킹 계좌와 세이빙 계좌, 머니마켓 계좌를 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으로 개설 가능한 계좌 종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송금 서비스 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곧 온라인으로 송금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론치할 계획입니다. 또 고객 스스로 재무상태 진단 앱이나 온라인 뱅킹을 통해 할 수 있는 서비스도 곧 론치할 계획입니다. 염승은 한미은행 홍보 담당 부장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채널에서 좀 더 많은 곳에서 저희 은행을 시민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소셜미디어라든지 저희 웹사이트 재단장 이런 곳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랑 모바일 뱅킹 인터페이스를 최근에 새 단장을 해서 좋은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고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저희 은행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올해 40주년을 맞은 은행 역사를 소개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손님들과 좀 더 많은 접점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CBD은행은 디지털 뱅킹 부분에서 비즈니스 뱅킹을 업그레이드했고 퍼스널 뱅킹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개인 간의 인기가 높은 디지털 송금 서비스 제를 오는 7월에 출시할 예정이며 곧 온라인으로 은행 계좌를 여는 프로그램을 론치할 계획입니다. 한인은행들에 따르면 한인 고객들은 이제 모바일 뱅킹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로 연령대가 높은 고객들조차도 이제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받는 것부터 계좌 밸런스 체크 입금까지 디지털 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기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미은행이 대출 전문가 자체 양성을 위해서 시작한 대출 교육생 프로그램 2기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기 교육생 최대 6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행 홈페이지 커리어 페이지인 한미.com/커리어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고 신청 마감일은 오는 10일까지입니다. LA 지역으로 출근 가능한 은행 경력이 없는 대졸자가 대상으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선발되는 신입 직원들은 12개월에 걸친 실무 집중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각 부서의 실무 선임자들이 합격자들의 멘토로 선정돼 새로운 직장 환경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게티센터가 오픈 25주년을 맞아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을 진행하는 축하 행사의 일환으로 다음 주말인 11일과 12일 한인타운에서 이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게티센터는 오픈 25주년을 기념해 게티센터에서 25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LA 지역 10개의 커뮤니티들을 직접 방문해 커뮤니티 주민들과 함께 센터의 오픈 25주년을 축하하기로 하고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인 오는 11일과 12일 LA 한인타운을 방문합니다. 한인타운 게티 25 페스티벌은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타운 내 한복판인 윌셔 블루바드와 세라노에 위치한 리버티 파크에서 개최됩니다. 게티 25라는 이름의 이번 행사는 LA 한인타운과 잉그루드, 링컨 하이츠, 롱비치, 페코이마, 레시다, 샌 가브리엘 밸리, 윌밍턴, 크랜셔, 와츠가 선정되었습니다.
25일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를 찾은 게티센터 관계자는 게티센터 25주년 한인타운 페스티벌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존 주리니 게티센터 홍보 담당자는 게티25를 통해 게티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그림, 사진 등 다양한 전시품들을 디지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타운에서 전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re bringing to the festivals a digital presentation of the Getty's collection. Drawings, paintings, sculpture, medieval manuscripts, antiquities, photographs, and even graffiti art. You will see all these represented on large digital screens. 또 게티센터의 오픈을 기념하는 동시에 커뮤니티를 방문하는 행사를 통해 LA 지역 내 다양한 커뮤니티과의 관계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게티25에서는 각 커뮤니티 내 다양한 단체들 또한 참여해 공연에 참여하고 부스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인타운에서는 KYCC가 주도하고 LA 한인회, 화랑재단을 비롯해 10개의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참여합니다. 스티브 강 KYCC 대외협력 디렉터는 참여한 10개의 단체들로 커뮤니티 어드바이저리 위원회를 구성해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활동하고 있는 10개의 한인 비영리 단체와 함께 한인타운 축제의 모든 프로그램과 퍼포먼스, 다양한 먹거리와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10지구 허브 에슨 시의원과 제이미슨 서비스는 파트너 단체로서 이번 축제에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입니다. 시선, 도산 뮤지컬의 시선 이번에 이제 당첨이 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화랑 청소년재단 난타 공연 그룹 너무 잘하는 청소년들도 이번에 참여를 할 건데, 저희 한인회는 이번에 이제 그 부스를 셋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 한인회에 대한 다양한 그 이벤트나 프로그램.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자율주행 자회사 GM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 시내 일부 지역에서 30대의 무인 택시를 상용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는 GM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의 덜 붐비는 지역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30대를 운행한다는 조건으로 무인 자율주행 택시 영업을 허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무인 택시가 영업 허가를 받은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LA의 유명 한식당에 식당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결성돼 주목됩니다. 미국 내에서 한인 운영 한식당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은 사상 최초의 사례이고, 또 지역적으로 한인타운에 근접해 있어서 한인 요식업계와 한인 업주들이 이 한식당 노조 결정의 파장을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매체인 LA 이스트는 한식당 겐와 코리안 바베큐에서 식당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 캘리포니아 소매 식당 노동자 조합이 이 업주와 단체 계약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정식 노조로서 출범하게 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정식 노조로 첫 발을 내디딘 겐와 노조는 미 전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한식당 중에 노조가 결성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됩니다. 겐와 노조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한인업주인 제이권 씨와 권진원 씨를 상대로 맺은 단체 협약이 노조원 전체 투표에서 98%의 찬성 인준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단체 협약은 LA 다운타운과 미드윌셔, 베벌리힐스까지 LA 지역 3곳의 겐와 식당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놀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LA 경찰국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15분 팔가와 베렌도 인근 거리에서 무기를 소지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남성과 대치하다 총격전이 발생했고, 이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진 것입니다.
경찰은 남성이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30대 중반의 히스패닉이었다라고만 전하고 정확한 용의자의 신원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관이 대거 출동해 카탈리나부터 뉴햄프셔까지 주변 도로를 봉쇄하고 주민들은 여러 발의 총소리를 들었다며 불안해했었습니다. 인근에 살던 한 한인은 폭죽 같은 소리가 여러 번 들리고 헬기까지 출동하고 도로 주변이 모두 봉쇄됐다며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했기에 다행이지 한인타운에서 큰 총격 사건이 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습니다. 실제로 이 남성이 총을 맞고 사망한 쇼핑몰에는 식당 등 여러 한인업소들이 입주해 있었지만 아무런 피해는 받지 않았습니다. 샌버나디노에서 어제 은행 강도 용의자가 추격전 끝에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5분쯤 콜튼시 남쪽 그랜드 테라스 지역의 바튼 로드에 위치한 은행에서 알람이 울려 출동한 셰리프 당국은 당시 이 은행이 문을 닫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콜튼 경찰도 관할 구역인 콜리 드라이브와 워싱턴 스트리트에 위치한 체이스 뱅크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입니다. 출동한 셰리프 요원과 경찰은 용의 차량을 발견했고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추격전은 수사당국이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장치 스파이크 스트립을 설치하자 용의 차량이 콜튼 북쪽 샌버나디노 지역 오가와 D 스트릿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며 끝났습니다. 하지만 소총을 소지한 용의자가 셰리프 요원들과 경찰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경찰들이 대응 사격에 나서 용의자를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사살된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클리에서 총기 난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동참할 학생 모집에 나섰던 16살의 고등학생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버클리 고등학교를 겨냥해 총기 난사를 모의한 혐의로 16세 소년을 체포했다고 버클리 경찰은 밝혔습니다. 총기 난사는 물론 폭탄 공격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이 고등학생의 집에서는 폭발물과 돌격용 소총, 그리고 칼, 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제품 등이 나왔습니다. 수사당국은 또 시의 위기 대응팀을 통해서 이 고등학생의 정신 건강 상태를 감정하는 등 정신치료도 준비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등학생은 지난달 30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미국의 총기 참사와 관련해 총기 소유를 규제하자고 역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학교와 일상이 대학 살해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나서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전역으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형 총기 참사를 일일이 열거하며 총기 소유 규제를 역설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4일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 이후 20건의 총격으로 4명이 더 숨졌다며 미국이 킬링필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too many other schools, too many other everyday places that have become killing fields, battlefields here in America.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총기 구매가 가능한 연령을 18살에서 21살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자동 소총 등 공격형 무기와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범죄 전력자의 총기 접근 등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미 공화당을 비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유권자들이 심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I know how hard it is, but I'll never give up. And if Congress fails, I believe this time a majority of the American people won't give up either. 이런 가운데 미 하원 법사위는 총기 구매 가능 연령을 21살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공화당 의원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려면 난관이 예상됩니다. And let me be clear, you are not going to bully your way into stripping Americans of fundamental rights. 특히 입법 과정에서 한 해 수천억 원의 로비 자금을 뿌리는 전미 총기협회의 집요한 반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직후 미 중서부 아이오와주의 교회 주차장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4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환자가 수술 통증에 앙심을 품고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를 살해한 것으로 결국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총격범 마이클 루이스가 정형외과 의사 프리스턴 필립스를 겨냥해 총을 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화풀이를 수술한 집도의에게 한 것입니다. 이 외에 또 죄수 이송버스에서 도주한 탈옥범이 일가족 5명을 살해한 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일가족 5명, 전혀 관계없는 일가족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딴 총기 참사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미국에서 올해 들어서만 200건이 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어제자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4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모두 232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매주 총기 난사 사건이 최소 1건 이상 벌어진 것입니다. 월별로는 지난달의 경우 61건의 사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습니다. 총격이 발생하지 않은 날은 닷새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4월은 57건, 3월은 42건, 2월은 36건, 1월에는 34건 순으로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총기 난사는 최근 들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거의 700건 가까운 사건이 벌어졌고 이것은 2020년 611건, 2019년도 417건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하원에서 총기 구매가 가능한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이른바 Protecting Our Kids, 한국말로 하면 우리 아이 지키는 법, 이 법안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을 거론하면서 다음 주에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 이어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은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을 상향하고 이 외에 총기 밀매, 대용량 탄창 판매를 연방 범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하원에서는 가능한데 상원에서는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낙태와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낙태권을 지지하는 여론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이 지난달 2일부터 22일까지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5%가 낙태에 대한 찬성을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갤럽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던 1995년 56%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갤럽은 1996년 이후 낙태에 대한 찬성 응답은 45 내지 50% 사이에 박스권을 오갔다고 부연했습니다. 낙태 반대는 전체 39%로 이 역시 199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파이널 소식입니다. NBA 파이널 1차전에서 보스턴 셀틱스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120대 108로 꺾고 1차전 승리를 챙겼습니다. 보스턴은 원정 경기에서 값진 승리를 챙겼고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2차전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챔피언 결정전 최다 우승 기록은 보스턴과 LA 레이커스가 17회를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 다음으로는 골든스테이트와 시카고 불스가 6번입니다. 이 보스턴과 LA 레이커스 뒤로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보스턴은 2007-2008 시즌 이후 14년 만에 패권 탈환을 노리고 골든스테이트는 2017-18 시즌 이후 4년 만에 정상 탈환에 나선 경기입니다. 초반은 골든스테이트 기세가 좋았는데 결국은 보스턴이 역전을 하면서 첫 승을 챙겼습니다. 이 한국 축구 브라질전을 찾았던 6만여 명의 한국 축구 팬들은 멋진 경기에 환호했습니다. 뜨거운 응원을 보냈지만 벤투어는 넉점차 대패로 한가득 숙제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6만 4천여 관중이 꽉 들어찬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붉은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세계적인 골잡이가 된 손흥민의 최전성기와 최강 브라질 축구를 직관한다는 설렘과 흥분으로 뜨거운 열기를 뿜어냅니다.
득점왕이라는 게 되게 힘든 건데 하셔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오늘 경기도 안 다치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흥민 화이팅! 손흥민이 공을 잡기만 해도 환호성이 터지고 황의조가 환상적인 동점골을 터뜨리자 상한벌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네이마르가 오른발 부상에도 선발 출전해 화려한 개인기를 선보이자 박수가 이어집니다. 78분 축구쇼를 펼친 네이마르에 팬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네이마르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9년 만에 리턴 매치를 벌인 두 슈퍼스타는 뜨겁게 포옹하고 유니폼을 교환하며 우정을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팬분들한테 나중에는 웃음이 피는 날을 약속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상대한 중동팀에 비해 차원이 다른 고강도 압박에 빌드업 축구가 봉쇄당한 벤투호. 세계 1위다운 개인기와 창의적 패스에 김민재가 빠진 수비진이 농락당하면서 무거운 본선행 숙제를 받아들었습니다. We made a lot of mistakes, a fair defeat, a fair result. We tried to make some different things in our build-up. 상암에서 6만여 팬들의 기운을 듬뿍 받으며 뜨거운 6월을 시작한 벤투호는 대전과 수원에서 잇따라 경기에 나섭니다. 2022년 6월 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와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